안녕하세요.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인포먼입니다.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매달 받는 지원금만으로는 정말 한숨 나올 때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 가게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아주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거든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만 콕콕 집어서 빠르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2026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삶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확정됐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깎여서 지원이 줄어들면 어쩌나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걱정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핵심 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될 반가운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2020년에 바뀌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더 들어오는지, 또 어떤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과연 충분한지 좀 냉정하게 현실적인 부분도 따져본 뒤에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 싹 요약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원금은 오르고 혜택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까다로웠던 기준은 완화된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째, 매달 받는 생계급여 같은 지원금이 인상되고요. 둘째, 특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자동차 재산 기준 같은 낡은 규제들도 완화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역시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가 더 꽂히는데 바로 이 부분이겠죠?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매달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자, 이 표를 주목해 주세요. 2026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입니다. 1인 가구는 지금보다 5만 5천 원 오른 82만 원, 2인 가구는 8만 9천 원 오른 13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와, 4인 가구의 경우에는요, 무려 12만 7천 원이나 인상된 20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이만큼씩 더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인상을 위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약 10%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금액만 올린 게 아니고요.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면서 약 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거라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진 겁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금도 오릅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가 1만 원에서 3만 원가량 인상됩니다. 솔직히 요즘 월세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겁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도 인상되고 교과서비나 입학금 같은 건 전액 지원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변화입니다. 단순히 지원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늘어납니다. 특히 수급 자격이 끊길까 봐 일하는 것조차 망설여야 했던 청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드디어 일하면서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이 청년근로소득공제가 파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여기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지금까지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만 34세 이하로 확 넓어집니다. 30대 초반 청년들도 드디어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게다가 소득으로 계상하지 않고 그냥 빼주는 공제액 자체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34세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 기준대로라면 소득이 너무 많아서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먼저 번 돈 100만 원에서 60만 원에 그냥 빼줘요. 그럼 40만 원이 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40만 원의 30%인 12만 원만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1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은 12만 원으로 잡히니까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변화는 자동차 기준 완화입니다. 차 한 대 있으면 수급 못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까다로웠잖아요.
하지만 2026년부터 재산에서 빼주는 차량가의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무려 2.5배나 올라갑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낡은 차를 운행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 보너스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되어 지금까지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었던 추가 혜택을 이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기분 좋은 반가운 소식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원금도 오르고 기준도 완화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잠시 우리를 둘러싼 냉정한 현실의 벽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정도 변화로 충분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 속도가 지원금 인상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통장에 5만 원이 더 찍혀도 장바구니 물가는 10만 원이 올라버리면 살림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현실을 딱 보여주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식료품비는 무려 40%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수급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률은 6%에 그쳤죠. 이 엄청난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이번 인상분도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정부의 약속이 뒤로 미뤄졌다는 점입니다. 원래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계획이 어느새 슬그머니 2030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빈부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소득 상위 20% 가구가 가진 자산이 하위 20% 가구의 무려 4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자산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절반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남은 절반을 나눠 갖고 있는 셈이에요.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팍팍해도 제도를 정확히 알고 나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3가지 핵심 변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각종 지원금이 오릅니다. 둘째, 34세 이하 청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파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셋째,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6년도에 인상되는 급여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주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나의 권리를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분명 2026년의 변화는 한 걸음 나아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솟는 물가와 벌어지는 격차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또한 존재하죠. 과연 이번 변화가 우리의 팍팍한 삶에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변화가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현실 앞에서 스쳐가는 바람에 그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인포먼이었습니다.